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송가람 또는 밀키트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락 출발했던 양시장, 점심시간쯤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었지만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파란불로 마쳤습니다. 지난 밤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 달러와 미국채 금리 상승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었던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0.22% 떨어진 2232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1% 넘게 빠지면서 하루 만에 다시 7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7.5포인트 내린 698선에서 마쳤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는 6거래일 연속된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도 450억가량을 사들였고요. 기관만 1,500억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내림세가 더 강했던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 나왔기 때문입니다. 개인만 2천억 원이 넘게 순매수하면서 더 큰 지수 하락은 방어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 발표됐었던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긴축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만연합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을 기록했던 50년 만의 최저치와 비슷하게 나오면서 사실상 완전 고용을 의미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물가지수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방향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그래프는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32%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쳤고요.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1.04% 빠지면서 2020년 7월 이후로 최저치로 마쳤습니다. 또 S&P 500은 0.75% 내린 3,612선의 종가 형성하면서 지난 9월 말 이후로 다시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저희 팍스 밀키트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먼저 좀 눈에 띄는 종목 살펴보자면 지난 8월 24일에 매수가 알려주셨던 유신이 47% 수익률을 보였고요. 또 고려신용정보 저희 소형은행주 관련해서 금리 인상 관련주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혹시 9월 22일에 매수가 알려주셨던 고려신용정보가 2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강력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양지사가 눈에 띄는데요. 양지사 무려 57%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5,500원에 진입을 해서 36,000원 2배 가까이 오른 종목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외에도 지켜보시면은 현대로템, 제주은행, 그리고 한국경제TV,
한의사료 같은 종목들이 모두들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송가람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추천 종목들 수익률 잠깐 체크해봤고요. 더 자세한 종목들의 리뷰는 자리 옮겨서 바로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 전략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궁금하시죠?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989번 현재 하단에 문자 번호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 통해서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과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송가람 또는 밀키트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 링크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일간의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주말에 비가 오고 난 뒤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은데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번 주에 4일 중에 무려 3일이나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한번 보여드렸는데 놀랍습니다. 대부분 다 두 자릿수 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밀키트에서 주로 섹터 위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위주로 전문가님께 직접 이제 추천해 주셨던 이유와 앞으로의 분석, 전망 그리고 또 투자 방법까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네, 연휴 잘 보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 박스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을 사실은 오픈 채팅방에서만 좀 이제 우리 들어오신 분들께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수익률 알려드리고 있는데 관심 가지실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좀 어떤 종목부터 눈여겨볼까요?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양지사가 아까 57%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양지사 어떤 부분에서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 알려주셨을까요? 네, 양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종목 품절주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이 품절주로 유명한 종목으로서 네. 양지사 바로 이 만드는 제품 자체가 유명하다기보다는 네. 회사가 품절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유명해졌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 품절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품절주와 소형주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해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우량주를 가지고 가더라도 이 우량주의 강한 상승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제 인버스나 이런 해칭 종목을 통해서 네. 이제 풋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도 이런 작은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집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 양지사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장기 흐름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장기 흐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길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굉장히 길게 횡보하는 모습 그 전에 바로 크게 거래량이 작년에 터지면서 매집이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중기 라인을 보시게 되면 그 네. 이후에 이제 올해 들어서 거래량 띄우면서 강한 상승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저희가 두 차례 매수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오. 58,000원대 네. 이 이전에 한 번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눌린 다음 다시 강한 흐름 보일 때 이때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진입을 할 때가 9월 28일인데요. 네. 9월 28일 이때 재진입한 것을 힌트를 많이 얻으셔야 됩니다. 오. 이 힌트 같은 경우에 어떤 힌트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강한 테마는 한 번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테마 속에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품절주로서 그리고 해칭 종목으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 이후에 이렇게 눌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거래량 죽이면서 강한 상승 모양을 보일 수 있는 기술적 위치에서 제가 다시 재진입을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칭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강한 종목군들이 해외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눌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종목군들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오늘 밀키트에서 살펴볼 여러 섹터들군들 중에서도 이 섹터가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품절 그리고- 관련된 섹터로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영향이지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런 테마가 한번 돌았던 테마들, 이런 강했던 테마들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런 모양새들을 보시면서 다시 강할 수 있는 테마들 한 번씩 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또 한 가지 더 강조드렸던 점, 이런 종목군들 하루에 10%, 20% 상한가까지 가는 이런 시세를 강하게 뿜는 종목군들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비중 축소로 접근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주의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렇게 양지사처럼 단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가끔씩 있는데 사실은 조금 초보 투자자들이나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손가람 전문가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하단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손가람 또는 밀키트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투자 전략 그리고 추천해주시는 종목 통해서 수익률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지사 57% 수익률 기록했는데요. 일단은 1차로 한번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재진입하셔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손가람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팍스 밀키트 또 저희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알려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여기서도 또 우리 양지사처럼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품절 관련된 종목들 준비했다고 하시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제 러시아랑 그 우크라이나랑 뭐 크림대교 폭발 얘기가 나오고 다시 또 전쟁이 사실 끝날 기미는 보이지가 않고 좀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면서 그런 불안감이 또 미국 시장,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또 식량 위기가 올까봐 뭐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또 이슈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일사료 또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전에 몇 번의 모멘텀이 있었던 거를 기억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궁금할 것 같은데 저희 한일사료도 리뷰 한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지금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 여기서 더 눌린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더 가져갈 수도 있는 위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뭐 전쟁 자체가 격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합병을 통해서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크림반도에 있는 대교를 폭파시키면서 이런 강한 수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시선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이런 식량 위기 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료주들의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 이제 지속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 이제 중기 흐름을 보시게 되면 강한 시세 이후에 흐르는 모습 보여줬지만 계속 시세는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최근에도 상한가도 출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한가 이후에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한가 이후에 크게 눌리는 모습이지만 이때 눌릴 때 이 음봉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상한가 거래량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에 네. 따라서 이 음봉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27일에 이때 기술적 분석 보시게 되면 크게 나왔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된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점이고요. 이런 네. 위치에서는 우리가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고 기술적 위치도 괜찮은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모멘텀이 올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면 그러면은 만약에 이 종목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몇 차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왔었는데 앞으로도 조금 보유해서 더 가져가시는 방법을 추천을 해주시는 걸까요? 네,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도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상승 하고 다시 눌리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네.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강한 눌림 나오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종국에는 더 큰 시세 뽑을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전쟁 관련해서 부각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뭐 이제 전 세계가 뭐 친환경, 식량 위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종전 이후에까지도 모멘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료 관련주들이?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종전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복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복구에 관련된 건설주들 이번 밀키트에서 어느 정도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지만 네. 여기에 건설주들도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 황폐화된 토지를 더욱 더 공급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어느 정도 더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또 그 수많은 사료주들 중에서 한일사료를 픽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차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의 그런 앞으로의 성장성을 바라보신 걸까요? 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네. 중기적 흐름을 보면 여기에서 강한 시세 나왔지만 여기에서 이 시세에서 중간값을 깨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지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나온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종목군이 강하게 되더라도
이 사료주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큰 시세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런 대양주로 가는 한일 사료 외에 다른 사료주들 이런 것들이 농업 관련된 주들이 다시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 사료 추천해 주셨던 이유와 앞으로 우리 사료 관련주들 일단은 종전이 끝난 이후에도 친환경 관련해서 식량 위기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종전 이후에도 또 계속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일 사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매도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신다면 더 큰 수익 볼 수 있다는 방법 안내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 추천 받으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마련돼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시고 전문가님께서 추천하시는 종목들 이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 방법은 샵 3989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 간단한 방법인데요. 저희 문자 메시지 샵 3989번으로 송가람 또는 밀키트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정도 더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종목이 TJ 미디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련주로 또 어떻게 추천을 해주시게 된 건지 궁금한데 TJ 미디어 관련해서도 우리 전문가님 설명 한번 도와주시죠. 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 9월 정확하게 20일. 기억이 납니다. 네. 9월 20일에 강한 시세가 나왔던 당일에 추천이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그럼 이 그 종목, 이상 오를 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해 주셨나요? 그때 이제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네. 단기 이슈가 터졌고 이런 모양새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모양이 있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 TJ 미디어 단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단기 시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당일 큰 시세를 뿜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이런 TJ 미디어 같은 흐름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패턴을 다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종목군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시가부터 그 이후까지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날 당일의 모습을 보면 시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서 16% 상승을 보인 이후에 강한 눌림으로 윗꼬리를 달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위치에서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이 위치에서 이런 이슈 강하게 흘러가기에는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위치에서는 이렇게 윗꼬리가 가장 크게 나왔다면 여기에서 윗꼬리가 눌린 아래 봉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9월 20일에 봉이 기준봉이 되는 것이고요. 이 네. 기준봉 같은 경우에는 지지되는 위치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그 봉의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봉을 기준봉으로 잡는데요. 네. 이 기준봉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여기에서 추가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모습에서 여기서 이런 것들의 기준봉의 값을 지켜주지 못하고 23일 날 눌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가격대 6,600원 가격대를 어느 정도 깨는지 6,600원에서 6,500원대 여기에서 종가의 가격대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시세가 나온 이후에 종가와 시가 이 갭이 큰 상태에서 이 실제 가격을 유지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23일 같은 경우에 중간값을 깨는 경우에 어느 정도 손절이나 아니면 뭐 보유하신 종목에서 여기에서 이제 시가로 들어가셨다면 수익 위치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는 두 번째 바로 손절가와 매수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종가에서 20일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에서 들어갔지만 20일 종가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틀간 어느 정도 잘 지켜주는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시가를 바로 깨면서 눌리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시 강하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드리는 부분, 매수가와 매도가 이런 부분에서 손절가를 확실히 잡고 들어가게 되면 대응이 확실히 빠르게 된다라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위치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 위치와 비슷하게 이제 분봉으로 30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단기 대응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이런 위치, 이런 모양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 이제 TJ 미디어 관련된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이렇게 차트를 보고 뭐 분봉을 보고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쉬운 방법. 저희 전문가님께서 찍어주시는 종목 믿고 가신다면은 간단하고 쉽게 저희 밀키트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간단한 방법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송가람 혹은 밀키트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 시작까지 4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오늘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개장하기 전에 예상지수 한번 확인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는 아니지만은 장이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했어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4거래일 중에서 3일 그리고 또 화요일과 목요일은 좀 큰 상승폭이 나왔다가 금요일에 소폭 빠졌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내림세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또 미장이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 아침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또 내림세였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오늘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한은에서 아마도 빅스텝을 단행할 거다.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 같아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장은 조금 하락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4% 정도, 코스닥 1.8%가량 떨어진 채로 지금 시작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움직임이 사실 크지 않아요. 비슷한 부분에서 계속 하락 출발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가 그래서 코스피 그래도 지금까지는 2200선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에서 좀 더 떨어진 모습입니다. 685선에서 현재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 전거래일에 좀 많이 움직였던 핫했던 섹터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도 이제 아무래도 미국과의 금리 차를 좁히기 위해서 0.5%포인트 인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보험 관련주들, 금융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 업종별로 보셨을 때도 보험 섹터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렇게 이런 시기에 지금 금리 인상 관련 종목들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내일 일단 발표가 날 것 같긴 한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금리 인상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어느 정도 강하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 같은 경우에 제주은행이 있겠는데요. 이 네. 제주은행의 흐름을 보시고 어느 정도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지만 아직 눌림 없이 다시 지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도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편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고 큰 거래량으로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 초반에 눌렸을 때 분할로 접근을 하셔서 정확한 매수 위치에서 손절가를 정해놓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뭐 제주은행 같은 이런 금융주들, 소형 금융주들은
오늘 같은 경우 뭐 이번 주 내내 강세를 더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보이겠지만 지금 위치, 기술적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뭐 2배 정도 올라온 위치이기 때문에 바로 진입을 하신다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금리 인상 관련해서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꾸준하게 이제 말씀해주셨던 종목이에요. 저희 아까 수익률에도 포함돼 있었는데 제주은행 같은 종목을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축하드린다. 하지만 지금 이제 진입을 하시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이미 많은 상승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조금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989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성함, 송가람 혹은 밀키트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직접 뭐 궁금한 점 물어보시고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은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상 관련 주들 앞으로의 전망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섹터별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뭐 최근은 아니지만은 저희 하반기 들어서 여름쯤부터 계속해서 태조 이방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님께서 이제 이방원을 잇는 그다음 차세대 또 신조어가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최근 같은 경우에 태조 이방원에서 어느 정도 압축이 됐죠. 이방원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방원이 이제 부하들을 부를 때 바로 자네인가 하고 불렀을 때 이 자네인가 어떤 종목인가 어떤 섹터인지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섹터인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네인가 바로 자율주행 최근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주들 이제 자율주행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기술주들이 많이 있게 되죠. 맞아요. 이런 기술주들은 기술력도 있고 앞으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네옴시티가 이슈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건설 자체가 매우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기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 관련된 회사들 종목군들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 외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공지능을 통한 이런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이런 인력들을 줄이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관련주들 계속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 가상현실입니다. 네. 자네인가 할 때 가는 바로 가상현실인데 이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VR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네. 버추얼 리얼리티로서 바로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 여기에서 조금 더해진 것이 증강현실. 이 가상현실 속에서 조금 더 더해져서 이것을 더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AR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서 MR과 XR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제 XR 같은 경우에는 확장현실, MR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믹스된 혼합현실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가상현실이 바로 우리 실생활에 어떤 곳에 적용이 되느냐라는 것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운전하시게 되면 최근에 많이 나온 기술이 있죠. 바로 후드 기술입니다. 후드 같은 경우에는 HUD인데요. 이 HUD 같은 경우에 차량을 우리가 전방을 주시를 해야 되죠. 네. 이제 옆을 보거나 뒤를 돌게 되면 당연히 위험하고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도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렇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야가 아래쪽을 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HUD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바로 전방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속도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유리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맞아요. 그거 네.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옵션으로도 추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런 기술들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기술력들이 바로 차들마다 바로 적용이 되게 된다면 이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은 매출도 추가로 늘어나고 또 앞으로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밀키트에서 함께 지켜보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대할 수 있는 이런 섹터들, 이런 종목군들 함께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밀키트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자세한 오늘의 팍스 밀키트는 조금 더 이따가 공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방원이 부하들을 볼 때 자네인가 이렇게 하면서 자네인가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율주행, 네옴시티 그리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관련 주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지금 워낙에 최근 핫한 섹터들이긴 한데 생각나는 종목들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모트렉스. 네, 맞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상승 모멘텀 남아 있는지 차트 분석 한번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님들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번 도와주시죠. 모트렉스가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 시세 이후에 다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17,000원대, 18,000원대 구매하신 분들이 지금 거래량이 이쪽 근방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13,000원대 이 가격대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반등을 통해서 17,000원대, 1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단기간에도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기술력도 있고 좋은 위치지만 여기에서 13,000원대 이탈을 나오면서 12,500원대까지 눌린다.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12,500원대가 이탈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고 눌린 가격대에서 재매수를 하시거나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모트렉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13,000원대 지지만 잘 된다면 그 이후에 또 한 번 상승 탄력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살펴보고 싶은 종목이 유신. 이 지난주에도 흐름이 좀 좋다가 마찬가지로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현재 지금 9시 7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은 유신이 또 4%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신 마찬가지로 우리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이거 더 가져가도 될지 또 한 번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다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신도 강력한 시세를 보인 이후에 네. 다시 횡보하는 모습, 거기서 바로 시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추세를 보고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47,000원대 여기서 비중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35,000원대 이 가격대에서 강하게 눌린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네.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신 같은 경우에 이런 네옴시티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 관련된 다른 종목군들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 관련된 그 기타 테마들 종목군들도 같이 살펴보신다면 유신의 흐름 더 쉽게 보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주, 우리 유신 관련 이슈 나올 때마다 또 우리 네옴시티 관련주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움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35,000원 선 지지가 안 되고 무너진다면 그때는 이제 조금 분할로 점점 비중 축소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겠지만 일단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47,000원 선에서 조금씩 수익 보시면서 나오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정고점이 9월
5일에 47,600원까지 기록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4만 원 넘게 올라왔었던 적이 있는 우리 유신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그다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로봇 관련주들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거죠.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있고 로봇 관련주도 앞으로 굉장히 초장기적으로 봐야 할 섹터다라고 하셨는데 뭐 워낙에 로봇 관련해서 생각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은데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생각이 나는데 혹시 전문가님 그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좀 나 이 종목 괜찮더라 하는 거 있으셨을까요? 네,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름도 좋고 기술력도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는 로보로보를 로보로보. 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이지만 음. 여기에서 5,600원대 깨지 않는다면 네. 지금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가져가 볼 수 있는 위치가 나올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추가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에 어느 정도 납품을 하는지 이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 보신다면 매출의 추이를 지켜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보로보가 지금 차트상으로만 봐도 최근에 한 지난주쯤부터 해서 굉장히 저점으로 많이 내려온 모습인데 그러면은 로보로보 혹시 지금을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로보로보의 기술적 위치를 보게 되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저가가 잡혔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완전히 저점을 잡은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위치에서는 강한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 7,200원대 여기서는 다시 한번 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그 위치에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다시 눌릴 수 있다는 위치를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신다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로보로보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는 7,200원 강한 지지라인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상현실 하다가 남았어요. 가상현실 하면은 뭐 메타버스, 아까 말씀해주셨던 VR 이런 관련된 부분이 생각이 나는 일단 저희가 방송이 종료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저희 인공지능 로봇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 가상현실 얘기 내일 또 손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내일 이어서 가상현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손가람 밀키트 뭐 편하신 방법으로 문자 남겨주신다면은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직접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9시 13분 다 되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 저희가 아까 코스피 뭐 1.4%, 코스닥 1.8% 이렇게 하락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낙폭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2.2% 정도 떨어지면서 2182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낙폭이 더 깊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오늘 677선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일단은 이렇게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 또다시 미국장이 이틀 동안 많이 빠지면서 우리 시장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있는 한국은행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좀 관망하고 좀 지켜보는 모습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환율이 지난주에 1,402원까지 떨어졌었다가 금요일에 또 한 1,412원 선에서 종가를 만들었었는데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현재는 19원 정도 오르면서 1,432원 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좀 진정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제 코스피에 6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다시 또 그 물량이 빠지면서
이제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불안하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신다면은 역시나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고환율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물량을 지금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지켜보신다면은 외국인이 900억가량 장 초반부터 좀 많이 매도 물량 쏟아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그래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정거래일 이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동반 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300억 정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오늘 시장 초반 상황 잠깐 체크를 해보았고요. 이 와중에도 또 올라가는 섹터 그리고 앞으로 올릴 만한 종목들 궁금하실 텐데요. 송감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이제 준비해 오주신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팍스 밀키트에서 공개해 주시는 내용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오늘 하루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확인하러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하면서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추천해 주셨던 팍스 밀키트의 재료들 관련해서 리뷰도 해보고 정말 많은 종목과 섹터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팍스 밀키트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첫 번째는 바로 전쟁 관련주들입니다. 바로 이 종목군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는 국면에서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교를 붕괴를 시키고 또한 가스관도 폭발이 되고 지금 삼성 공관도 폭파가 되는 그런 뉴스들이 바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전쟁 관련된 종목군들을 섹터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기술주들, 관련주들, 인공주들,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차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쟁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혜주로는 먼저 재건 관련된 주가 있겠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바로 재건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매수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기대감으로 매수하는 회사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기대감이 강하게 되면 이런 기대감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종목군들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전쟁들 속에서 러시아가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누가 보아도 바로 구소련의 유물인 핵무기가 아닐 것이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러시아에서 아이오딘 관련된 제품들을 구입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물질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국내 회사들, 이에 관련된 제약회사들도 주목해야 될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항상 지목해 왔었던 종목군이죠. 바로 사료주들입니다.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을 한다거나 식량 생산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전 세계 밀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한 곡창지대인데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이 지금 굉장히 급감한 상황에서 다시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바로 지켜볼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제 메인 섹터는 바로 전쟁 관련이었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 투자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텐데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송가람 혹은 밀키트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